남북 관계가 뭐 다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 47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그때 이제 정치인일 때죠. 그 생전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뭐 정치인이면서 한반도 네. 평화에 대한 어떤 비전,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던 이번에 통일 다시 운동가인데.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론가이자 실천가이다. 네.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민주화를 이끌었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에 드디어 최초로 분단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네. 책으로도 써냈지만 이 강연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73년도입니다. 네. 73년도 3월에 일본에 망명하다시피 가 있는데 네. 일본 하코네 온천 지역에서 네. 한 료칸에 제1교포 민주화 운동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거예요. 110분짜리 중에서 5분여가 발췌돼서 네. 6개 파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먼저 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 네. 북한과 3단계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기술원으로 신민당 대선 후보로 가서 박정희 후보에게 90만 표 차이로 지고 졌죠. 네. 그 뒤에 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교통사고 나고 납치되죠. 납치되고 고무렵이군요. 고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73년 3월입니다. 네. 3단계 통일론 중에 주요 부분. 네. 40대 정치인 김대중이죠.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3단계 통일론을 밝혔습니다. 제1단계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해야 돼요. 제2단계는 선의와 병행해서 남북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평화적 공존, 무엇보다 일단 우리가 절대 전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의 통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돼요. 서로 있는 오해, 불신 이런 것을 접촉하는 가운데 싣고 동포회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 통일을 깃들면 이것이 잘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남북에 갈라질 필요가 없으니 그 나라 통일하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화해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 47년 전에 나온 3단계 통일론. 네,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사실 첫 단계 이런 겁니다. 연합이고 연방이고 통일인데 네.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다. 서로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을 만큼 자주적인 정권들이 각각 자리를 잡고 1단계 때는 그러니까 예. 두 개의 체제를 서로 인정해줘. 인정해주고 그런 네. 상태에서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연방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에는 교류가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저 중앙 정부들이 네. 두 개 있는 것처럼 한 데서 묶어서 뭐 미국의 지금 그때 뭐 국가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국가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한민족과 한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 지금의 거기도 이제 연합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 좀 네. 독일 연방 같은 그런 형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까지 완전 통일인데 저기 47년 전에 처음에 천하의 네. 연합에 각각 자주 국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존하는 네. 당시만 해도 사실 청와대로 뭐 무장공비가 들어올 정도의 그런 남과 북이 서로 폭력으로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아니, 뭐 앞서 대선 후보 납치하던 시절인데 참 그렇죠. 북한과의 통일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는 네. 게 대단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3단계 남북 연합 단계 우리 지금 설명하신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몇 네. 가지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이 뭐 있습니다. 북한 정부나 한국 정부의 민주화라든지 제일 이런 중요한 걸 게 제시하죠. 네. 민주화입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정부가 당시에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는 이러한 3단계의 첫 단계도 갈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어야만 국민적, 민족적 염원을 모아낼 수 있다. 네. 그 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요즘 정치인 중에 이렇게 큰 빅피처라고 부르죠. 네. 이러한 그랜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역사 한 50년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당시에는 북괴였던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용공이었던 시절입니다. 네. 근데 유엔 동시 가입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얘기를 네. 73년도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1990년에 노태우 정부에 와서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때부터 네, DJ가 18년 생각했던. 후에 18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먼저 민주화가 선행돼야 네. 그 다음에 통일의 첫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 네. 이러한 단계를 이 제1교포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네. 역설을 하고 있던 목소리입니다. 자,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쪽이 서로 평화적으로 말을 통해서 공존하는 통일을 한다면 양쪽이 다 같이 자신을 가져야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정권이 서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고 동시에 남한의 3천만 국민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그 열망을 통해서 국내의 모든 정보의 열망을 통해서 통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민주정권이 있기 전에는 박정권과 같이 민족적 양심도 없고 자신이 없는 정권 가지고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난이어갈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에서의 민주적 정권도 이야기하면서 북한도 자유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들이 받아들여져야 이것이 이제 연방제로 가는 한 국가면서 두 체제로 가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71년에 이제 박빙으로 대선에서.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신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렇죠. 존재였을 거예요. 사실 71년 대선에서 불과 90만 표 차이로 네. 대선에서 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박정희 정권이 이 결국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선거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유신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네. 바로 바꾼 게 뭐냐면 체육관 선거를 박정희에서 그렇죠. 선거인단에서 선거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게 유신 체제를 발표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거고 미국과 일본 쪽에서 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제2의 교포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듭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일본에서의 그렇죠. 모임에서 한 목소리인데 문제는 저 연설이 있고 나서 불과 5개월 뒤에 네. 저 배가 용금호라는 맞아요. 배였죠. 납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요원이 일본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네. 급작으로 납치를 해서 막 풀려났을 때 사진이고요. 네.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야말로 이건 뭐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네. 일이었죠. 닷새 동안 납치돼서 좀 굉장히 말은 누워 있는 사람이 이제 DJ입니다. 예, 그 네. 목숨을 잃기 직전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개입을 네. 했고 뭐 미국에서도 개입을 했다라고 정의용 하고 박사가 팔 보세요. 네, 병문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상황 볼까요? 네, 납치 이후 상황을 좀 볼까요? 네.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반유신과 한반도 평화 운동을 이끌던 당시에 신민당 대선 후보 이후에요. 네, 박정희 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고 그래서 일본에 머물던 일종의 망명 당시에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닷새 만에 이제 풀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입니다. 네. 집으로 돌아와서 김대중 씨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납치 범인의 누구인지 이것을 반드시 체포해서 엄벌할 것은 물론 엄벌을 말했지만 뭐 미국으로 빠졌죠. 미국으로 이 빠졌죠. 사건은 네, 납치의 흔적들. 네. 당시 이제 이 김대중 네. 밖에 나가자 그냥 즉각적으로 그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마취를 당하고 또 그 후로는 우리 집이 올 때까지 그 눈을 가려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본서 범인 중에 한 사람은 지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유신에 대한 본인의 소신도 헛을 퍼런 시절이었는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볼까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신창이 국민의 행복, 나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의 3원칙도 따로 있잖아요. 자주, 그중에 평화, 자주, 민주. 네, 그 의지를 밝힌 대목도 오늘 공개가 예, 됐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자주 같은 경우 당시 냉전이 한참 치열했던 때였고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 그 선거 얘기했지만 75년도에 미국 상원에서 박정희 정권에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이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막 폭로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된다는 얘기를 저때 벌써 하시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없는데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탓도 아니고 일본 탓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못났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줄 알면서도 그 하찮은 목숨만 아까워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행이 계속적으로 우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국민의 자유와 독립과 통일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후손들이 이 원망을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과 내 가족과 모든 것을 바치고 여러분 땅내었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때 나온 게 이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네.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